자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은 잠이 벌쩍 깨죠. 그래서 실명법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다른 다 필요 없고요. 1조는요. 자, 2조 정의를 보면 명상약자는 한번 먼저 그림은 그리고 하죠.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이 사람을 뭐란다? 신탁자라고 하고요. 신탁자, 이 을을 뭐란다? 소탁자. 이렇게 똑같이 하면요 안 되니까요. 갑을 뭐란다? 명의 신탁을 하죠. 명의 신탁, 이것을 약정, 즉 이 등기명이 원래 갑의 것인데요, 등기만 을 앞으로 맡기죠. 이거 보통 우리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통정의 표시란 말 배우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통정의 표시는 대부분 다 명의 신탁으로 봐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거의 대부분 다 95%는 명의 신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이 짜가지고 갑의 등기 명의로 누구한테 넘겼다? 을에게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소탁자. 그래서 이 소탁자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죠? 기출문제 통정의 표시하고 명의 신탁 약정이 같이 묶여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소탁자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명상 약정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면은 명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효이고 지금부터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유효이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등기를 뭐다? 여기 보면, 자, 지금부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3조를 먼저 한번 볼까요? 3조를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것을 타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든지 등기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이제 4조 보면, 그래서 명상약정 자체는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이 무효를 무슨 규정이라 한다? 이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냐? 명의 신탁하고 토지 거래 허가.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뭐가 된다? 효력 규정이고요. 특히 여기서 명상약정이 있죠? 이 명상약정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이익이죠. 명상은 사익이죠.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정허위표시 얘기할 때 통정허위표시도 사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효는 무효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안 돼. 103조 위반되지 않으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대내적이죠.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거든요. 실권리자거든요. 소유자.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등기를 우리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그건 왜 그러느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상약정 무효. 두 번째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로 이루어진, 여기 등기로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기서요,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무효이다. 이건 제 2항이고요. 그 다음에 명상약정이 무효하고 물권 변동이 무효. 이 1항하고 2항이죠. 여기요, 제 1항 명상약정 무효, 2항 물권 변동 무효. 이것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때 제3자 아무 말이 없죠.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 수탁자가 병한테 처분하죠. 이걸 제3자죠. 제3자는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선, 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병이 을의 배임에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없던 것이 계속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막 계속 나오고 뭐가 알겠죠? 그래서 명상약정은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 수탁자는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수탁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점유는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 취득이 될 수 없죠. 자주평온 공연이니까. 알겠죠? 시효 취득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요 명의신탁의 3대 원칙이야. 첫 번째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3대 원칙. 여기다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다. 수탁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다. 수탁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탁자는 법정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여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여기 다만. 다만은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는요 이것은 다만은 계약 명의신탁인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이걸 봤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다시 와서 이제 보시면,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우리는 여러분 명의신탁은 여러분요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이죠. 우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에요. 그냥 명의신탁 그러면 여러분요 동산도 명의신탁이 있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은 다 명의신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니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실제로 사는데 내가 내 앞으로요 자동차를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앞으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도 명의신탁 아니에요. 다 명의신탁인데 우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배우니까 그러지,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동산에 관한 것도 명의신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이죠. 이때 그 밖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잖아요. 이런 부동산에 관한 물건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뭐가 있죠?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등기하는 것 중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이걸 실권리자죠. 이 실권리자를 뭐라 한다? 이걸 신탁자라고 하죠. 왜요? 실권리자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니까요. 타인. 여기서 타인을 누구를 얘기하죠? 수탁자죠. 수탁자. 타인과 사이의 대내적. 갑하고 을 사이. 갑하고 을 사이는 실권리자가. 실권리자 누구죠? 신탁자가 물권,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 이때 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해. 가등기. 등기는 타인. 수탁자 명의로 한다. 타인 명의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강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럼 명의신탁은 무효죠. 무효인데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뭐라는 거예요? 유효인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실명법에 적용을 받으면 무효죠.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무효가 아닌 것. 여기서 뭐냐? 뒤에서 보는 네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네 가지. 뭐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은 물권을 이전하죠. 이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해요. 이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 하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 담보하고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하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자, 부동산의 위치와 항상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다 이 말이 나와. 특정했다. 그다음에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라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죠.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했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한다고? 구분 소유적 공유.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 상호 명의 신탁.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이따 보고, 그러면 신탁법하고 자금법이라고 그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자금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두 개죠. 두 개고 여기도 몇 개죠? 두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언제나 유효인 것,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하면 2번 정도 나오게 나왔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명의 신탁자가 누구야? 신탁자. 신탁자는 실권리자죠? 실권리자. 그래서 명의상 약정. 명의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 소유권을 타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제 권리자, 실권리자. 알겠죠? 이것을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뭐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이 앞으로 등기한 자. 그대로 읽으면 돼. 명의수탁에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 아시겠죠? 이것을 수탁자다. 수탁자는 무슨 점유이다? 타주 점유이다. 실제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실명 등기가 뭐죠? 실명 등기. 실명 등기라는 것은 여기 봐봐. 명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것을요 누구 명의로 같이 다시 가져오는 것,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걸 실명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수탁자는 뭐니까? 무효니까. 그 다음에 제3조 아까 했었죠? 3조 누구든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4조 1항 명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적극 가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탁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 명의 뭐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잖아요. 딱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담화. 4조 제약이 담화. 이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계약 명의 신탁. 방금 강의한 거고 지금 강의한 거 내용이 그래도 똑같죠? 틀려요? 똑같죠? 자, 부동산 물건의 취득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란 말은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이 말이죠. 매수인 또는요 경락인이 되고 이 말이죠. 경락인. 상대방 당사자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럼 뭐다?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이다. 누가요? 매도인이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여기 원래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면은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유효다. 자, 그럼 이거 지금부터 계약 명상을 바로 설명을 해. 자, 계약 요거 우리가 지금요 앞에서 지금 뭘 하나 하냐면 상호 명상을 설명을 안 했네요. 알겠죠? 먼저요 그냥 계약 명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호 명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명상은 뭐냐면 갑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라고 그래요. 자, 을을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요 명상을 해.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을 해. 명의상 약정을 해요. 여러분 아무 말해서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러분 무효이면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왜 그런가? 장부터 봐. 해지가 뭐냐면 2월 1일요 자꾸 다리 갈라가니까요 복잡해지네. 자, 4월 1일이죠. 4월 1일 여기서 해지하죠. 해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무효거든요. 오늘부터 무효가 돼. 해지하면. 그럼 오늘까지는 뭐가 돼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해지를 하려면 오늘까지 유효가 돼야 돼. 오늘부터 무효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명상 약정이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자, 두 번째요. 이 수탁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된다 그랬죠? 매수인이다. 매수인이 되고요. 여기요 병이죠. 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이 매도인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할 때 이 매수인 을이요 명의 수탁자로서 갑으로부터 자금요 10억을 자금을 받아가지고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병이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을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 당시. 선악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 시험에 이미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병이 을이요 명의 수탁자인 것을 알고 계약했냐 모르고 계약했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선이죠. 선인 경우 이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이 선의의 수탁자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이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다? 물권 변동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되고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은 명시적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물권 변동은 유효다. 그래서 여기요, 물권 변동은 유효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을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매매일 때, 이게 매매일 때. 그런데 만약에 이거 경매다? 그럼 경매일 때는, 경매는 뭐죠? 공법상행이죠.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매일 때는 이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경매일 때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안 따져. 알겠죠? 경매일 때는 어떻게 한다? 병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누가? 언제나 경락받은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선, 악을 불문하고 경락받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안 따져. 매매일 때만 따져. 매매일 때만 이 병이요,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 알았죠? 언제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일 때는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명의상 해지가 안 되죠. 해지가 안 되니까 갑은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을한테요, 갑은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누가 소유자니까? 오직 을만 소유자. 을만 소유자가 된다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 못해. 그런데 을은 자기 돈으로 샀어요? 타인의 돈으로 샀어요? 타인의 돈으로 샀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돈 안 준다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자. 수탁자만.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죠?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돈으로 사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을은요, 을이 갑에게요,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안 돼.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갑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돼. 자, 지금부터 봐. 이 사람은 돈을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 등기 가져가라, 이 말이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해 준 거, 그건 돼. 그런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건 내 거니까 등기 이전해 달라. 돼, 안 돼? 안 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건 내 집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돌려달라. 돼, 안 돼? 안 돼. 그거 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친구한테, 불안해, 을을 못 믿겠어, 자기 친구한테 명의탁을 해라.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 안 돼. 누구한테 하는 건 되는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되는 것은 되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어디에서만 선이 악을 따진다? 매매에서만 선, 악을 따진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인이 악이다, 그럼 어떡할 거야? 매도인이 악이다. 매도인이 알았어, 악이다. 꼭 나와, 악이다. 그럼 어떡한다?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사람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을은 등기를 가지고 있죠. 무효니까. 이 사람은 을은 등기를 뭐로 해야 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병은 을한테 받은 돈이 있죠. 대금을 뭐한다? 대금을 반환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악일 때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자기 갑이 병한테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걸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구하려면 병이 을과의 계약을 갑의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을 해주면, 병이 인정을 해주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계약 명의신탁이, 우리가 여기 지금 봐봐. 이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우리가 두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계약 명의신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 법령에서 보통 계약 명의신탁.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잘 알면은 적어도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별것도 아닌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강의 노트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실명법 뭐 별것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실명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았냐면, 지금요 여기서 여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해, 이게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했죠?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상호 명의 신탁. 자, 보시죠. 자, 토지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토지를 이걸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요. 분할해 가지고요 이것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여기는 누가 가지고 갑, 여기는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1부동산 1등기니까 1번, 그래서 여기 뭐다? A,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이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죠. 그럼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등기부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등기부를 그냥 써. A에서요 등기를 그냥 쓰면서 이 그냥 하나를 쓰는 거예요. 지분으로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소유자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고, 왜? 분할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을의 건데요, 등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등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땅이 몇 개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그런데 각자가 소유자죠. 이것을 뭐한다? 구분 소유라고 해요. 구분 소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지금 뭐로 됐죠? 공유로 등기되어 있죠. 공유로,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뭐로 보여요? 뭐죠? 공유로 보이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뭐로 보여요? 구분 소유, 각자가 소유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소유자니까 이 갑은요 여기다 자기 멋대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럼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고, 나중에 달라지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가 A죠, X죠. X가요 여기를 을의 토지를 침범을 하죠. 그러면 원래는 을의 토지가 침범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의 땅을 지금 하나가 아니라 그 등기가 하나니까 이 A가요, X가요 불법으로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을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손해가 3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 20%죠? 아니 뭐죠? 3분의 2죠? 3분의 2만큼 20만 원 청구할 수 있고, 여기 을은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2니까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갑은 그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을한테 줘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로 보고? 공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각자가 뭐로 보고? 소유자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왜 이걸 딱 봤을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면 이 땅은 완전히 누구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누구 거야? 갑.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죠? 을. 따로따로 샀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돼 있어?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경계를 해서 이 부분에 갑은 3분의 2고 이 부분이 여기 해가지고 을이 3분의 1이 을의 건 거보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요 갑이 얼마? 갑이 여기는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 무슨 말이죠? 갑은 자기 땅의 3분의 1만큼 을한테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것과 똑같고, 을은 3분의 2만큼 여기에서 갑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비슷하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완전히 갑의 거니까 이 갑의 3분의 1을 을의 3분의 1을 갑이 가져와야 되고, 갑의 3분의 1을 을이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가져오려면 자기네들이 구분소적 공유, 즉 상호 명의 신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해소해야죠. 해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하고 분할 청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분할 청구를 못해. 왜? 이미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분할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3분의 1만큼 지분을 이전해달라. 을은 갑한테 3분의 2만큼 지분을 이전해달라. 이걸 뭐란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시험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에 있어서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지분 이전 등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가 되어 있다? 분할이 되어 있다. 분할 청구 못한다. 이미 뭐가 되어 있다? 분할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보면 이제 과징금 처벌이죠. 여러분, 이 과징금은요, 신탁자하고 채권자, 실채무자 이 사람들한테 과징금. 옛날에는 뭐죠? 여기 뭐죠? 그 수탁자 있죠? 수탁자는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시켰어. 알겠죠? 그래서 과징금 처벌은 누구한테 한다? 신탁자한테 한다. 얼마?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요, 여기 이행강제금의 경우 여기 쭉 보면 1년이죠? 1년이 지나면은 100분의 10.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얼마? 100분의 20.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뭐 한다?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벌칙 봐, 벌칙. 벌칙 보면 여러분, 이건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오죠. 여기는 수탁자는 벌칙인데 이행강제금은 안 돼도, 과징금은 안 돼도. 여기 봐봐. 신탁자. 신탁자고 채권자고 실권리자. 실권자는 어때요? 5년 이하, 2억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그 중개사 법령에서 나온다고. 여기는요, 수탁자는요, 3년 이하 1억 원. 알죠? 3년 이하 1억 원. 신탁자는요, 신탁자는 5년 이하 얼마? 2억. 수탁자는요 3년 이하 얼마? 1억. 알겠죠?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아마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여러분요 중개사 법령에는 시험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및 배우자. 여기 봐봐. 원래는 여기서 문제. 명상약정 유효 무효.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3대 원칙이죠.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자, 봐. 종교 배우자 및 종교단체죠? 자, 그럼 여기는 딱 보면 여기 조세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잔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딱 돼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일정한 경우 이 말이에요. 일정한 경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일정한 경우. 이렇게. 이 일정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뭐다? 다 세 가지 잘 봐. 종종 잘 봐. 배우자. 그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 알죠? 산하 조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요, 산하조직이니까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종교단체 장 안 돼. 알겠죠?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죠? 이때 배우자는 누굴 얘기해요? 공부를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자죠? 사실혼은 된다, 안 된다? 사실혼 배우자 안 돼. 사실혼 안 돼. 반드시 법률혼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혼하면 돼, 안 돼? 이혼하면 돼, 안 돼? 돼. 알겠죠? 사망하면 돼, 안 돼? 상속 경우도 돼, 안 돼? 된다, 이 말. 다 돼. 그러니까요, 처음에 명시상할 때 이런 목적 없이 명시상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면 조세포탈, 강제표현 면탈, 법령상 제한에 목적 없이, 회피할 목적 없이 했죠? 그러면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가 돼.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을 얘기하고 사실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때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이혼해도 관계없어. 일방이 사망해도 상속이 나고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중이 모양을 종중이외의자, 종중외의자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죠? 종중원이죠. 종중이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시험에 가끔은 잘 나와. 일정한 경우가 뭐다? 여기는 반드시 얘가 조건이야. 조건이 붙어. 이런 목적이 없을 때. 그냥 아니에요. 종중 명의는 무조건 유효이다. 종교단체 유효이다. 그러면 부부간의 유효이다. 그럼 큰일 나.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없이,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딱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뭐가 유효이다?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여기 다 됐죠? 여기 지워야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몇 조서? 4조. 아까 4조가 뭐였어?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와봐. 그거 사조 적용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 말이라니까. 지금 이게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됐죠? 사조 1항이 뭐야? 명상 약정 무효, 사조 2항 물권 변동 무효. 그걸 적용 안 한다잖아요. 무효를 적용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명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어떤 경우? 이런 조건을 가진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시작. 이런 조건을 가진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우리 시험에는 2번이나 시험이 났어. 자, 봐봐. 갑이 있죠? 신탁자. 남편이에요? 신탁자. 여기 을이죠? 을이요 수탁자. 을이에요 수탁자. 둘이 뭐란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했잖아.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유효라고 했잖아요. 명상약정 유효. 그리고 여기 수탁자법 등기하죠? 등기 유효 무효? 아니, 사조 1항이 뭐라고 그랬어? 사조 적용 안 한다잖아요. 누지선 봐봐. 사조 뭐라고 돼 있어? 사조. 안 그래도 아까 앞에 25분 날라갔는데, 알겠죠? 대답 빨리빨리 해봐. 아까 사조 1항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걸 적용 안 한다잖아요.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여기서 물권 변동도 유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명의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관계에서는 누가 실권리자다? 신탁자다. 그래서 여기요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라니까.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야. 그러면 여기 물권 변동이 유효하겠는데 등기가 유효한데 그럼 어쩌라고? 얘는 병하고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고, 갑하고 을사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보고? 신탁자를 소유자로 보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건물을, 이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 자, 봐봐. 불법 점유한테 퇴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청구할 때 누가 청구해?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을이 한다, 이 말이죠. 을이 소유자 보니까.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요,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죠?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신탁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 왜 그래? 주의 토지 통행권 봐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갑이고 여기는 을이죠? 을이 지금 수탁자란 말이죠? 그러면 신탁자는 A가 있죠? 신탁자는 여기 이 땅, 남의 땅을 그렇게 걸어다닌 거잖아요. 신탁자는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신탁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명사기 유효이든 무효이든 관계없이 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 계약명상 빼고 신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명의수탁 받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래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그러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8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알겠죠? 희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토픽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엄청나게 쉬운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몇 개 안 돼요 명사건. 자, 벌써 이제 죄송해요. 자, 이제 뭘 보시냐? 자, 여기서 잠깐.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아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했죠. 명의신탁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 했죠. 이제는 뭘 보시냐? 중간 생략형을 보면 돼. 이제 하나만 보면 되죠. 중간 생략. 자, 중간 생략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우리 계약은 아무 말 했으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당연히 유효이죠. 유효이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요. 갑에게 뭐한다?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은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을이 등기하지 않아. 알죠? 그래서 자기가요 신탁자가 돼. 다시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 병이죠. 병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돼. 그러면 이 을하고 병하고 뭘 한다? 명의신탁을 해. 우리 아무 말 없으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다. 뭐만 빼고? 노. 계약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은 무효가 돼. 뭐만 빼고? 조세포탈, 그 다음에 강제평면탈,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누구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기니까 그냥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는 하나만 하면 돼. 누구다? 부부, 종중, 정규단체. 시작. 부부, 종중, 정규단체. 그 명의사건 그것만 유효죠. 나머지는 무조건 싸그리 무효야. 알겠죠? 명의상 무효라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이 을이요 병한테 갑한테 부탁해서 이 병한테 등기를 해. 병한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여기서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왜?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뭐를 해야 돼? 등기야. 이 사람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수탁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갑이죠. 그런데 매도인 갑은 을하고 병이 명사하게 있는 것을 매도인은 보통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악이다, 이 말이지. 악이다. 왜? 자기 지금 누구하고 계약했어? 을하고. 누구한테 등기했어? 병한테. 그럼 자기는 을하고 계약했어.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요? 을.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병. 그럼 을하고 병하고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몰라요? 아니까 그렇게 해줬겠죠. 알겠죠? 그걸 악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말했죠. 계약 명의신탁 봐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근데 매도인이 악이면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 뭐라고 나오냐? 매도인이 악인 경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동일하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예요. 왜요? 매도인이 악이면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이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계약 명의신탁 한번 봐보라고. 매도인이 악일 경우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된다? 매도인에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일 때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병이 그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3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뭘 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명상약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적극 가담하면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탁자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해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최근에 계속 침이 나오고 횡령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가 나오냐? 이 등기가 무효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를 할 때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 갑이 말소한다, 병이 말소한다.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일 때 갑이 말소해야 돼요, 을이 말소해야 돼요? 갑이 말소해, 을이 말소해? 벌려놨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하는 거죠. 알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니까 어떻게 말소한다? 직접 말소하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중간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뭐라 한다? 중간생략형. 해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갑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해서 자기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 자체가 뭐니까? 유효니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해달라고 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뭐를 청구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실명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 법조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